여러분, 혹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인연을 끊어낸 사람을 다시 마음에 들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다시 만난 사람과 예전처럼 잘 지내게 되던가요? 아마 10중 8구, 아니 99%는 똑같은 이유로 다시 상처를 받고 결국 더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뻔히 아는 고통의 길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왜 그토록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되는 것일까요?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의 민낯에 대해 아주 차갑고도 명확한 진실을 남겼습니다. 그의 냉철한 지혜를 빌려 우리가 한번 끊어낸 인연을 절대 다시 이어붙이면 안 되는 이유를 4가지 원칙으로 나누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타고난 성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둘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지독한 착각입니다. 셋째, 한번 깨진 신뢰의 유리는 다시 붙여도 반드시 서로를 벤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진정한 평온은 완전한 단절에서 온다는 원칙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어느 평범한 사람의 뼈아픈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늘 농담이라는 가벼운 방패 뒤에 숨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교묘하게 깎아내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이겠거니,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겠거니 하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날카로운 말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뾰족해졌고 결국 참다 못해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긴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그 친구는 너무나도 반갑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지난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쳤다고 눈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에 흔들려 다시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으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 그 친구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날카로운 말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결국 2번째 단절은 처음보다 훨씬 더 깊고 치명적인 흉터를 마음에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겪어보았거나 겪을 수 있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함정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서늘한 통찰을 통해 그 해답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인간의 타고난 성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약이 될 것이라고, 나이가 들면 철이 들 것이라고, 큰 시련을 겪었으니 이제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기대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약속 시간에 늘 늦으면서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던 지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화를 내고 연락을 끊었다가 몇 년 뒤 우연히 동창회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당신의 손을 맞잡으며 자신이 예전에는 철이 없었다고 미안하다며 사과합니다. 그 사과에 마음이 풀려 다시 약속을 잡고 만나는 날, 그는 또다시 1시간 늦게 나타나 길거리의 교통체증을 탓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본질적인 태도는 껍데기만 살짝 바뀔 뿐, 그 깊은 뿌리는 결코 뽑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매우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인간의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고유한 성향을 지니고 태어나며 이는 마치 동물의 뼈대와 같아서 아무리 겉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도 그 형태를 바꿀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를 하고 다시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보여주는 다정한 태도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잠시 쓰고 있는 가면일 뿐입니다. 가면은 언제든 벗겨지기 마련이고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예전과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번 당신을 깎아내리고 함부로 대했던 사람은 상황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면 다시 예전의 본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원래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고쳐 쓰겠다는 오만한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 자신조차 내 마음대로 바꾸기 힘든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남의 굳어진 성정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 순간의 감정일 뿐 그의 본질이 변했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한번 바닥을 드러낸 사람의 본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 본성은 당신이 없는 동안에도 결코 변하지 않았으며 당신이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기적처럼 아름답게 변하지도 않습니다. 과거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화해를 청할 때의 미소가 아니라 당신과 갈등을 빚을 때 보여주었던 그 날 것의 행동들입니다. 그 행동을 기억하고 다시는 똑같은 구덩이에 발을 들이지 않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만들어내는 지독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손절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허락하거나 먼저 연락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조용한 주말 저녁 혼자 밥을 먹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을 의미 없이 넘기다 보면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찬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뇌는 참으로 간사하게도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은 흐리게 지워버리고 그 사람과 함께 웃었던 아주 짧고 파편적인 추억만을 아름답게 포장하여 눈앞에 들이밉니다. 예를 들어 술만 마시면 폭언을 쏟아내던 친구와 끊어냈던 인연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운 밤이 찾아오면 폭언에 시달리며 눈물 찢던 당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대학 시절 함께 배낭여행을 가며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던 그 순수했던 한 장면만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래도 그때는 참 좋았는데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찰나의 그리움과 외로움이 이성의 끈을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당장의 뼈저린 고독을 견디기 힘들어 누구라도 곁에 두고 싶은 나약함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외로움에 대해 아주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끼고 다시 떨어지게 된다. 추위와 아픔 사이를 반복하다가 결국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된다. 우리가 외로움에 굴복하여 과거의 상처투성이 인연을 다시 끌어안는 것은 추위를 피하겠다고 가시를 곤두세운 고슴도치에게 억지로 몸을 비비는 것과 같습니다. 다가가면 당장 잠시의 온기는 느낄지 모르나 곧바로 상대방의 익숙한 가시가 당신의 가장 여린 살썰을 깊게 파고들 것입니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지고 가야 할 삶의 기본 조건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독이 든 잔을 다시 마셔서는 안 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해 수준 이하의 사람과 다시 어울리는 것은 배가 고프다고 썩은 음식을 주워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겨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없는 빈자리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불행하다고 느끼는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외로움을 타인으로 채우려는 시도는 언제나 끔찍한 실패로 끝납니다. 특히나 이미 당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으로 그 구멍을 메우려는 시도는 스스로를 완전히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튼튼한 성벽이 필요합니다. 혼자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조용히 거리를 걷는 그 고독의 시간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외로움에 속아 과거의 망령을 불러내지 마십시오. 지금의 고독은 당신이 나쁜 인연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증거이자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건강한 통과 의례일 뿐입니다. 셋째, 한번 깨진 신뢰의 유리는 다시 붙여도 반드시 서로를 벤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토대는 단연코 신뢰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돈은 다시 벌면 되고, 잃어버린 물건은 다시 사면 되지만, 한번 박살난 신뢰는 세상 그 어떤 접착제로도 완벽하게 이어붙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화해라는 아름다운 단어에 속아 과거의 잘못을 덮어두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관계는 동화책이 아닙니다. 친한 직장 동료가 당신의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자신의 것인 양 가로챘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그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부서가 바뀌고 그가 밥을 한 끼 사며 진심으로 미안했다고, 그때는 자신이 승진에 너무 눈이 멀어 미쳤었다고 사과합니다. 당신은 그의 뉘우침을 받아들이고 다시 전처럼 웃으며 지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그가 무심코 던지는 질문 하나에도 당신은 속으로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또 내 정보를 빼내려는 건 아닐까? 이 미소 뒤에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항상 방어 태세를 갖추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불신의 늪에 대해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가 진실을 말할 때조차 믿음을 얻지 못한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는 전과 같아질 수 없다. 그의 말처럼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이미 생명력을 잃은 썩은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을 들여도 다시는 푸른 잎을 피워내지 못합니다. 화해를 했다고 해서 당신의 뇌리에 깊게 박힌 배신의 상처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는 당신을 과민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을 검열하게 만듭니다. 상대방 역시 당신의 그런 의심 어린 눈초리를 느끼게 되고 결국 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거대한 균열이 다시 생겨납니다. 깨진 유리를 억지로 테이프로 붙여놓고 그 잔에 물을 마시려 하지 마십시오. 언제 유리가 다시 깨져 당신의 손을 베어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 없이 혼자 살아가는 고독보다 훨씬 더 비참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내 마음속에서 털어버리는 것이지 그 사람을 내 인생의 한가운데로 다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되 자리는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든 말든 그것은 그의 인생 과제일 뿐 당신이 그 반성의 실험 대상이 되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시간은 의심 없이 편안하게 기댈 수 있는 온전한 유리잔 같은 사람들에게 쏟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미 금이 가버린 관계에 미련을 두지 말고 미련 없이 돌아서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넷째, 진정한 평온은 완전한 단절에서 온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을 실패나 죄악으로 여기는 이상한 강박에 시달립니다. 원만하게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훌륭한 인격의 척도라고 세뇌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갉아먹는 독성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둥글게 살아보려 안간힘을 씁니다. 명절만 되면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는 시댁 식구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명절이 다가오기 한 달 전부터 불면증과 위장장애에 시달리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흔하게 접합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랜 인연인데 라는 족쇄가 그들을 지옥 같은 현실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러한 위선적인 관계의 유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듭니다.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을수록 그만큼 자신의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역설적이게도 철저히 혼자가 될 때이다. 그는 타인과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구속과 고통을 수반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나 이미 어긋나버린 관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먹히는 끔찍한 자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가을이 오면 나무는 스스로 살기 위해 수분이 끊긴 마른 잎을 매정하게 땅으로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나무가 매정하다고 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썩은 잎을 털어내야만 다가올 매서운 겨울을 견디고 새로운 봄에 찬란한 새싹을 틔울 수 있다는 자연의 섭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자존감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 나무에 매달린 병든 잎사귀일 뿐입니다. 그 잎을 애써 붙잡고 영양분을 공급하려 해봐야 나무 전체가 썩어갈 뿐입니다. 그가 당신을 깎아내렸다면, 그가 당신의 뒤통수를 쳤다면, 그가 당신의 선의를 호구로 취급했다면 더 이상 어떤 변명이나 이해도 필요 없습니다.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해결책은 단 하나의 선택, 바로 완전한 단절뿐입니다. 연락처를 지우고 소셜미디어의 연결을 끊고 그 사람이 당신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철저하게 무시하십시오. 처음에는 그 결단이 잔인하게 느껴지거나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은 기적 같은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홀가분함, 그 사람의 날 선말들을 곱씹으며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는 평온함이 당신의 일상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제야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짊어지고 있던 것은 인연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돌덩이였음을 말입니다. 단절은 당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을 비워내야 그 빈자리에 좋은 사람과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내 인생에서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가장 위대하고도 강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온한 삶을 지킬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오직 무자비할 정도의 철저한 단절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한번 끊어낸 인연을 다시 잇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4가지 원칙을 통해 짚어보았습니다. 첫째, 사람의 본질적인 성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뼈아픈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속아 과거의 고통을 미화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한번 깨진 신뢰는 결코 다시 붙을 수 없으며 의심의 굴레만 남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넷째, 나를 갉아먹는 인연을 끊어내는 완전한 단절만이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원칙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누구나 함부로 들어와 어지럽히고 나갈 수 있는 공공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은 가장 귀하고 존귀한 성전이며 그 성전의 문을 열어줄 사람은 오직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미 그 문을 부수고 들어와 진흙 묻은 발로 당신의 마음을 짓밟았던 사람에게 또다시 열쇠를 쥐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옆에 누군가가 없다고 해서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를 해치는 10명의 거짓된 친구보다 나를 지켜주는 나 자신과의 고독한 시간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과거의 미련에 묶여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그리고 더욱 찬란해질 당신의 내일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단호한 걸음걸음마다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 작은 위로와 단단한 흔들림 없는 기준이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